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상납 11월 3일에는 11.6 도체계의 날 기념총회가 아사카가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11.6은 1973년 이날 신이치가 참석한 가운데 도체기현 체육관에서 개최된 현 간부 총회를 개념해 도체기현 창가학회가 현의 날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신이치도 3일에 열리는 기념총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속가대학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으므로 아무래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도치기의 노래를 만들어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다. 또 신이치는 해가 지나기 전에 도치기의 아시카가에 가서 모두를 격려하고 싶었다. 도치기라고 하면 신이치의 뇌리에는 은사 도다 조세이가 전쟁이 끝나고 나스 방면으로 첫 지방 지도를 나가 광포 개척의 첫 사불 등 역사가 떠올랐다. 그 도치기가 지역 광포의 선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신이치의 바람이자 진심 어린 기원이었다. 신이치는 니코의 아름다운 자연과 나스의 산들 그리고 산골길을 걷는 은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작사했다. 그날 도다 선생님은 도치기 산천에 언젠가 지용보살이 속속 출현하기를 기원하고 바라면서 한 발 한 발 힘주어 걸으셨으리라. 도치기 동지는 은사의 그 마음과 긍지를 언제까지나 이어받아 많은 인재를 육성했으면 한다. 나오라, 나오라, 후계의 사자들이여. 자기 이상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비로소 참된 지도자이다. 그러려면 후배를 위해 생명을 깎을 각오와 실천이 필요하다. 자신을 위해 후배를 이용하려는 사람 밑에서는 진정한 인재가 육성되지 않는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모든 사회적 기구의 근간이다. 이 말은 창가의 선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초대회장의 탁견이다. 도치기의 노래 서원의 벗은 기념총회 하루 전인 11월 2일 밤에 도치기현 간부에게 전달되었다. 이튿날 3일 합창단 멤버는 총회 장소인 아사카가 시민 체육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기쁨의 눈시울을 붉히면서 연습에 힘썼다. 합창단 이름은 도다 합창단이다. 전쟁 뒤 처음 실시한 도다 조세이의 지방 지도를 떠올리며 이해 3월에 신이치가 명명했다. 기념총회를 시작하고 노래를 발표했다. 1. 아, 고원의 향토에 일어서서 맹세하노라. 벗과 함께. 3세의 길은 여기 있노라. 도치기의 개가에 행복의 강. 2. 그날 맹세한 장엄한 긍지 드높은 역사를 만들게 노라며 아 수많은 산하를 늠름하게도 도치기의 승리에 눈물 있노라. 3. 도치기의 벗은 두려움 없다. 광포의 발걸음도 명랑하게. 자 나아간다. 자비의 검. 도치기 깃발 아래 모여라. 그대와 한 맹세 잊지 않으리. 도치기 동지는 서원의 벗이라는 공명을 시작으로 가사에 몇 번이나 나오는 맹세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음미했다. 가사에 그대와 한 맹세 잊지 않으리라고 있듯이 신이치에게는 이번에 현의 노래를 증정한 것 자체가 멤버들과 공존하겠다는 맹세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의의 증명이었다. 또 도치기 동지는 신이치와 함께 도전하겠노라는 각자의 맹세를 떠올리며 가슴속에서 투혼을 불태웠다. 우리 창가 동지의 맹세란 광선유포를 실현하겠노라는 지용보살의 서원을 말한다. 제제제불토 상여사 구생 법화경 317쪽이라고 쓰여 있듯이 광포를 위해 살아가는 사제의 맹세이다. 1978년 11월 7일 11.18 학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대표 간부회가 총본산 다이세키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학회를 대표하는 간부 2,000명 외에 각지의 승려들도 참석했다. 종문의 니타스 법주가 참석해 지금까지 이어진 종문 승려들의 학회 공격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종문 승려들의 학회 공격은 본래 진작에 끝났어야 할 일이었다. 이해 4월 초 종무원은 매달 13일에 각 사찰에서 여는 법회에서 학회를 비판하는 언동을 엄중히 삼가하도록
통달했다. 그러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또 학회는 종문이 보낸 학회가 가르치는 교학의 내용이 교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서에도 화합을 바라며 성심성의를 다해 회답을 보냈다. 현대 사회에서 광선유포를 추진하기 위해 불법의 본의를 바탕으로 시대에 맞게 법리를 전개했다고 설명하고 법조에게 이해를 얻어 그 회답을 6월 30일자 세교신문에 실었다. 이때도 이것으로 학계에 대한 비방은 더 이상 없어야 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집요하게 공격이 이어졌다. 이러한 이상한 사태가 전혀 가라앉지 않는 배경에는 종문을 이용해 학회를 조정하려고 회책하는 야심에 미친 변호사 야마와키 도모마사의 악랄한 암약이 있었다. 이전부터 학회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는 거짓 정보를 종문에 흘렸을 뿐 아니라 공략 계획까지 짜서 전했다. 종문 승려들은 이 계략에 놀아났다. 학회가 종문을 외호하겠다는 뜻에서 종문의 의향을 존중하고 대응해도 오히려 그들은 사악한 엄니를 드러내며 압박했다. 학회원은 난폭한 승려의 언동에 계속해서 괴로워할 따름이었다. 니칠의 문화라고 자칭하는 승려가 종조의 유명인 광선유포를 위해 사신용법의 실천으로 힘써온 창가학회를 반복해서 공격했다. 외도, 악인은 열애의 정법을 파하기 어려우나 불제자 등이 반드시 불법을 파하느니라. 어서 957쪽라는 대성의 말씀 그대로의 사태가 일어났다. 마의 준동은 광선유포의 때가 찾아왔음을 말해준다. 학회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청년부 간부와 학회 공격에 최선봉에 선 젊은 승려와의 대화도 추진했다. 그리고 학회와 종문의 관계를 개선하고 모든 문제를 깨끗이 완전히 끝내고자 11월 7일에 총본산에서 학회 창립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각 발표자들의 원고도 미리 종문에 보여주었다. 학회는 사태 수습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승려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런데 종문은 어원존을 근각, 판에 새기는 일, 한 문제도 사죄하라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근각 문제란 학회가 니타스 법주의 승낙을 얻어 창가학회 상주회, 대법 흥통, 좌절 광선유포, 대원 성취, 어원존을 비롯해 야마모토 신이치가 원주가 되어 총본산에 정본당을 건립 기진한 일을 기려 상본 문사 계단, 정본당 건립이라고 씌어있는 상여 어원존 등 8채를 근각한 일을 말한다. 신이치는 신심의 근본인 어번존을 미래 영원히 전해 남기고자 종이화폭에 쓴 어번존을 목판 만다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74년 1월 니타스에게 근각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어번존을 소중히 하려고 목판 만다라를 만드는 것이므로 괜찮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욱이 9월 2일에 열린 종문과 학회의 연락회의에서도 창가학회 상주의 어번존을 근각하겠노라고 다시 전하고 법주의 이해를 얻어 추진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5년 새해 첫날에 학회 본부에서 신년 근행회에 앞서 신이치의 도다로 입불식을 열었다. 이튿날 신이치는 니타스 법조에게 입불식을 보고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썼으니 믿으실지어다. 부처의 어이는 법화경이며 니치렌의 혼은 바로 남묘 호랭개교이니라. 어서 1124쪽라고 말씀하셨다. 창가학회는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 초대회장 이대로 회원들에게 어본존 근본의 신심을 철저히 가르쳤고 모두가 그 정신을 확립함으로써 각자 커다란 공덕의 실증을 나타냈다. 또 그 신심으로 광선유포의 흐름을 열 수 있었다. 1975년 1월 4일자 세이교신문 1면에 학회 본부에서 상주 목판 어본존 입불식이라고 크게 보도되었다. 그리고 1977년 11월 9일 니타스 법주가 참석한 가운데 창가학회 창립 47주년을 기념하는 법요가 열렸다. 학회 본부를 방문한 니타스 법주는 사제회관에 안치한 창가학회 상주, 어번존 등의 독경, 창제하고 경축의 뜻을 표했다. 그런데 1978년이 되자 일부 승려들이 학회가 제멋대로 어번존을 근거하겠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법주가 1978년 6월 교사 지도회에서 이렇게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학회가 목판 어번존으로 바꾸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쪽에서도 양해하고 승인한 일이니 이 일을 들추어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학계를 계속 비판하던 승려들은 이 발언을 빌미로 예하는 몰랐다고 말씀하셨다. 학계는 가짜 본전을 만들었다는 따위로 떠들어댔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말이다. 또 니타스 법주가 교사 지도회에서 한 발언은 승인한 일이니 이 일을 들추어 서로 싸우면 안 된다는 취지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도를 어기고 광분하여 공격했다. 원래 종이화폭 어번존을 목판 어번존으로 만드는 일은 종문 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이즈미다 히로시 부회장도 니타스 법주에게 이렇게 들었다. 어번존은 받은 사람의 보물이니 소홀히 다루는 일이라면 몰라도 소중히 하려는 것이라면 목판 어번존으로 만드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종문의 승려들은 승복의 권위를 내세워 교활하고 비열하게 학회를 압박했다. 정의롭기 때문에 학회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장마는 사납게 날뛰고 거센 바람은 언제나 우리를 덮쳐온다. 학회가 니타스 법제의 승낙을 얻어 어번존 근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문 내에서는 근각을 비방하는 소리가 나왔다. 신이치는 종문의 의향을 존중하고자 직접 니타스 법조에게 근각한 목판 어번존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냐고 물었다. 1978년 9월 2일이었다. 목판 어번존을 모두 학회 본부의 보물로서 보관하라는 답변이 왔다. 이 답변은 세이쿄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 뒤 종문에서 학회로 연락이 왔다. 젊은 승려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니 목판 어번존을 본산에 보내주기 바란다. 그러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다. 학회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창가학회 상주 어번존을 제외하고 목판 어번존 7채를 총 본산에 보냈다. 그리고 그 직후인 10월 3일 종무원은 통달을 내려 목판 어번존이 총본산에 복납되었음을 전하고 이렇게 못을 박았다. 앞으로는 창가학회 목판 어번존에 관해서 일체 논의를 금한다는 법주 상인 예하의 명이 있었기에 충분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단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니치렌대 성인의 정의를 광선유포하는 단체이므로 이것을 방해하는 승려 간의 마찰을 없애고 승속 일치로 성의를 다해 봉공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들은 11월 7일에 열리는 창립기념 대표 간부회의 발표 원고에 어본전 근각을 사죄한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말했다. 학계 순회들은 종무원의 통달도 내려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종문이 정상화되어 종문 승려들이 무도한 공격을 멈추고 학회원들이 안심하고 신심에 힘쓸 수만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학회 측이 최대한 양보했다. 광선유포의 항로는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파도 속에서 인내 강하게 신 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11월 7일 오후 1시 전 총본산 대강당에서 학계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대표 간부회가 열렸다. 남자부장이 기회를 알리고 이어서 주조 기요시 이사장 그리고 세키 히사오 부회장이 종문과 학회 사위에서 생긴 문제들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말했다. 그때 세키는 부조의로 금각한 어원존에 관해서는 이라는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 이 건은 불법의 본의에서도 또 추진한 경과를 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학회는 승속 화합을 바라며 종문이 요구하는 대로 응했다. 이어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단상에 올랐다. 신이치는 지금까지 종문에 대한 학회의 대응에 여러 가지 점에서 지나쳤고 종문을 시끄럽게 했으며 문제 수습을 위해 본의 아니게 충분히 손을 쓰지 못했다고 말하고 법화강 총강도로서 사의를 표했다. 신이치의 뇌리에는 어강이나 장례식 등에서 종문의 승려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냉혹한 처사를 당해 분한 눈물을 삼켜온 동지들의 얼굴이 잇따라 떠올랐다. 신이치는 자신이 인내하여 사랑하는 동지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비열한 승려들의 공격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신이치는 참석자에게 외쳤다. 광선유포는 만년에 걸친 원정입니다. 이제부터가 21세기를 향한 본 무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지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심으로 신심의 스크럼을 짜고 드넓은 바다와 같은 경애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인생의 사고로 고뇌하는 사람을 상락 아정의 행복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끈기 강하게 민중 속으로 들어가 인간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널리 세계를 위해 일영부재의 정법의 빛을 찬연히 빛내는 전진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신일치는 소중한 동지가 희망에 불타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고 광선유포의 발걸음을 활기차게 내딛기를 바랐다. 끝으로 종문 측에서 니타스 법주가 등단해 종문과 학회 사이에 생긴 불협 화음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어 종단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선언했다. 오늘 확인한 학회의 노선이 올바로 실현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소동은 이로써 모두 종지부를 찍고 상대를 험담하고 중상하는 일 없이 이상적인 승속 일치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니타스는 언제까지고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한 승속 화합을 실현해 종문을 엄호하기 바란다고 염원하고 이야기를 끝맺었다. 학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대표 간부회는 끝났다. 이로써 종문 승려들의 학회 비방은 당연히 모두 없어져야 했다. 본래 그러기 위해 연 행사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또 변호사 야마와키 도모마사와 종문의 학생들이 결탁해 더욱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도 학회는 승속 화합을 위해 총력을 다해 하나하나 성실히 대처했다. 파랑은 거칠었다. 하지만 광선유포라는 장대한 로망을 향해 나아가는 창가 동지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희망이 펼쳐졌다. 한없는 용기가 넘쳐 흘렀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선명한 무지개가 떠오른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일정은 11월에도 가득 차 있어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빴지만 멈추지 않고 학회가를 계속 작사했다. 11월 9일자 세이쿄 신문에 당시 지도부의 노래인 영원한 청춘이 탄생했음을 발표하고 이튿날 10일자에 가사와 악보를 실었다. 지도부는 조직의 간부로서 경험을 쌓은 연배자들로 구성된 부서로 그 사명은 훗날 다보회, 도쿄는 보수회, 간사이는 군부회로 이어진다. 1. 몇몇 해인가 고된 여정 밝은 날 바라보며 흥얼거리는 광포의 노래 존귀하다. 3세의 길이라며 가슴 펴노라. 후회 없는 이 여로. 2. 세월의 언덕길을 눈물과 온정으로 오른다. 자녀도 벗도 일념에 담고 열애의 사자가 되어 오른다. 누가 알리요 높은 하늘을. 3. 머나먼 저 땅에도 우리는 달려가 끌어안는다. 함께 걷고 함께 울던 이 세상의 추억 얼마이더냐. 법전에서 나는 이 길이. 4. 지치고 피곤해도 자 일어서 영원한 청춘 다시 한번 저 멀리 보이는 눈부신 하늘 날개를 펼쳐 오늘도 난다. 아름다운 이 지휘는 창각회가 크게 발전한 데는 착실한 개인 지도와 격려의 힘이 크다. 학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조직은 골격이고 개인 지도와 격려는 따뜻한 피를 온몸에 보내는 혈관이다. 학회는 이 개인 지도와 격려를 통해 모두가 활기차고 마음 풍부하게 전진할 수 있었다. 조직이라고 해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로 이어져야 비로소 결합하려는 힘도 강해진다. 하지만 대블록장, 훗날 지구부장이나 지부장 등 조직의 정역직자일 경우에는 참석해야 할 회합을 비롯해 조직 운영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많아 개인 지도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오랫동안 조직을 책임지고 활동하면서 풍부한 신심 체험과 인생 경험을 쌓은 연배자들이 각 조직의 리더를 도와 개인 지도에 힘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신심을 분발시키며 광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그러한 선배들의 존재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신심의 생명줄이고 학계로서는 광선유포를 지탱하는 소중한 뿌리라고 해도 좋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일찍이 지도부를 광포의 적십자라고 표현했다.
모든 학회원이 즐겁게 신심에 힘써 행복해지려면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격려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 주축이 되는 존재가 바로 선배들인 지도부이다. 더 나아가 그 격려에 힘입어 사회공헌의 사명에 눈뜬 학회원이 중액이 되어 지역 구석구석까지 참된 마음과 우정의 네트워크를 넓힌다면 그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이 되리라. 이를테면 지도부 동지가 날마다 개인 지도를 하러 내딛는 걸음걸음은 인간의 고독화, 분단이라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틀림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신이치는 그러한 멤버의 존귀한 활약과 기상을 머나먼 저 땅에도 우리는 달려가 끌어안는다. 함께 걷고 함께 울던이라고 표현했다. 동고와 격려 속에 인간성이 빛난다. 그때 벗의 흉중에 용기가 샘솟는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끈끈하게 이어진다. 신이치는 지도부 동지가 불법자로서 인간으로서 인생을 훌륭하게 총 마무리하기를 바랐다. 선사 마키코지 스네 사부로 초대 회장처럼 목숨이 있는 한 광선유포를 위해 투혼을 불태우기를 바랐다. 마녀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일생의 총결산이 된다. 청년 시절부터 악전고투하면서 학회 활동에 열심히 힘썼어도 나이가 들어 광포를 향한 일념이 후퇴하고 만다면 인생을 대승리로 장식할 수 없다. 리치렌 대성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어서 1440쪽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 조직의 정역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게 된다. 그것은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역직을 교대했다고 해서 이제 젊은 세대가 분발하면 된다고 생각해 학회 활동에 정열을 불태우지 않으면 기심에 마해진 모습이다. 어떤 위치가 되든 조직의 중심자와 마음을 맞춰 광선유포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창조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더라는 마음으로 자, 지금부터가 진짜 투쟁이다라고 더욱더라는 결의로 새로운 도전을 거듭해야 한다. 그것이 창가의 마음이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면 개인 지도나 불법 대화, 지역 우호, 그리고 지역 공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또 실패를 포함한 풍부한 인생 경험이 사람들을 격려할 때도 불법을 말할 때도 큰 힘이 된다. 인생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신심으로 살릴 수 있다. 설령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도 전화나 편지 등으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창제할 수 있다. 결코 무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점은 투쟁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생도 사회도 재행무상이다. 하지만 생의 맹세를 가슴에 품고 동지와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갈 때 생명의 대법 위에 서 있는 상락아정의 인생을 구축할 수 있다. 영원한 청춘의 사절에 지치고 피곤해도 자 일어서서 영원한 청춘 다시 한번이라는 가사에는 지도부는 영원히 광선유포의 용자가 되어라라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마음을 담았다. 또 저 멀리 보이는 눈부신 하늘, 날개를 펼쳐 오늘도 난다라는 가사에는 3세에 걸친 불법의 법리를 강하게 확신하고 환희찬 하루하루를 생기발랄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기원을 담았다. 니치렌 대성이는 모름지기 마음을 하나로 하여 남묘 호랭개교라고 나도 부르고 타인에게도 권하는 일만이 금생 인계의 추억이 되느니라. 어서 467쪽라고 말씀하셨다. 자유마타의 실심에 힘쓰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며 불법을 가르치고 벗을 격려하는 일이야말로 금생 인계의 추억이 된다는 말씀이다. 인간으로 태어나 정법을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광선유포의 대위협에 동참해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지용보살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렇게 자각한다면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무상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고 발심을 촉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가 거기에 가장 충실한 인생이 있고 그것은 그대로 영원불멸의 빛을 발하는 생명의 제보가 된다. 저 사람이 찾아와 주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
그때 받은 지도와 격려로 힘을 낼 수 있었다며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인생이야말로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용자의 영예이다. 신이치는 지도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 일본의 미래를 생각할 때 미중유의 고령 사회가 찾아온다. 사람들이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연금이나 일자리, 간병 등의 문제와 함께 각자가 어떤 인생관, 생사관으로 하루하루를 생기 넘치게 창조적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테마가 된다. 요컨대 인간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달렸다고 해야 한다. 불법이라는 생명의 법리를 인생의 철학으로 하여 벗을 위해, 지역을 위해 생기발랄하게 땀을 흘리는 신심 선배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노후의 삶을 보여주는 모범이 될 것이다. 신이치는 인생의 연륜에 새겨온 동지가 신심의 훌륭한 실증을 나타내기를 바랐다. 만년에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신심의 실증은 무엇인가? 재력이나 지위, 명예 등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서 빛나는 인격이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따뜻함,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원대한 이상을 향한 불굴의 신념, 끊임없는 향상심,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낸 정신의 광채가 인격으로 빛난다고 해도 좋다.